정신과 치료를 우울증이었어요. 그때 찾은 책이 바로 이 책, 양측성 자극을 줘야 한다. 처음 했을 때 진짜 집에서 혼자 펑펑 울었어요. 그 마법 같은 변화를 여러분들도 꼭 느껴보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부깅. 네, 안녕하세요. 부깅의 호스트 검은색 딸입니다. 요즘 날씨가 이게 여름인지 봄인지 모를 정도로 더워졌는데, 날씨랑은 다르게 요즘 경제나 사회 이런 거는 여전히 좀 찬바람이 쌩쌩 부는 것 같습니다. 제 주변 분들이 요즘 정말 살기가 쉽지 않다, 팍팍하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저도 요즘 제 개인적인 일 그리고 회사 일 이런 게 좀 겹치면서 사는 게 조금 버겁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힘든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많은 분들의 내면을 좀 감싸 안아주고 그런 분들에게 힘과 용기를 드릴 수 있을 만한 책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이 책은 제가 정말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위태롭고 막 주저앉을 것 같을 때 저를 바로 세워준, 그리고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돼준 책이기도 합니다. 바로 윤홍균 작가님이 쓴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이에요. 2016년에 출간된 이 책은 그 정신과 전문의 윤홍균 작가님께서 쓰신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을 처음 읽은 건 그 출간 당시는 아니었고요. 지금으로부터 한 2, 3년 전쯤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제가 저의 개인적인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정말 완전히 무너져 내렸던 때가 있었어요.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결국 정신과 치료를 받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문진도 하고요. 그리고 컴퓨터로 테스트 같은 것도 했습니다. 그렇게 나온 진단명은 우울증이었어요. 다행히도 막 엄청 심한 우울증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의사 선생님께서 너 스스로를 조금 더 사랑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약 처방도 받았는데 왠지 약은 먹기가 좀 싫더라고요. 그래서 약 없이 내가 이 우울에서 한번 벗어나 보자 라고 다짐하고 서점에 가서 책을 좀 뒤졌습니다. 근데 그때 찾은 책이 바로 이 책, 자존감 수업이었어요. 근데 서점에서 쓱 봤는데 내용이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집에 와서 되게 열심히 읽었거든요. 근데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저한테도 되게 잘 맞는 책이었고요. 그래서 이 작가님이 이 책 안에서 추천하는 다양한 어떤 방법들 중에 저한테 좀 잘 맞겠다 싶은 것들은 정말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실천으로 옮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점점 제가 정신적으로 조금 회복하는 느낌이 들었고요. 저 자신을 조금 더 사랑할 수 있게 됐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기분이 들면서 우울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게 다 이 책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책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자존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자존감이란 무엇이고, 자존감을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자존감을 끌어올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부분은 독자들에게 계속해서 숙제를 내준다는 거였어요. 작가는 단순히 이론을 설명하거나 우리에게 조언을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실천하고 행동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다고 막 윽박지르고 화내면서 빨리 해, 왜 안 해? 이러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건 어때? 이건 분명 너한테 도움이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따뜻하게 우리에게 권유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마치 일종의 치료제인데, 경구약, 입으로 먹는 알약이 아니라 그냥 혈관에 꽂아버리는 주사제 같은 느낌입니다. 다른 책에 비해서 훨씬 더 직접적이고 효과적이고 즉각적인 효능을 발휘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자기 자신에게 관심 갖기에 대해서 이야기한 뒤에 챕터 마지막 페이지에 나의 장단점, 내가 잘할 수 있는 일과 잘하지 못하는 일, 그리고 타인이 말하는 내가 잘하는 것을 적을 수 있게 공란을 만들어 뒀어요. 그러니까 독자들이 책을 읽고 바로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간을 열어준 거죠. 이 외에도 나에게 괜찮아 라고 말해주기 위한 괜찮아 일기 쓰기의 방식을 알려주기도 하고요. 과거에 사로잡혀 현재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정하고 목표 정하기라는 특별한 방법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이 숙제들을 해나가는 게 조금 부끄럽기도 해요. 왜냐면 내가 나에 대해서 되게 솔직하게 적어내야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숙제들을 하나하나 해 나갈 때마다 정말 내 가슴 속에서 뭔가 변화하고 있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내가 나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고 내가 나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익혔다는 게 되게 행복했어요. 그런 위로와 사랑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이 책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의 제목이 자존감 수업인데 제가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느낀 느낌대로 이 책의 제목을 지어본다면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 뭐 이 정도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만큼 이 책에는 나도 잘 모르는 나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런 나를 사랑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정말 많은 페이지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책에서 작가가 하라는 걸 정말 다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정말 효과적이었던 거, 그리고 제가 지금도 하고 있는 거 딱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오늘 소개해드릴 방법 중에 하나를 처음 했을 때 진짜 집에서 혼자 엉엉 울었습니다. 제가 눈물이 많거나 어떤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약간 확신의 ENTP인데 가슴속에 깊이 박혀있던 감정이 역류해서 눈물샘으로 터져나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만큼 정말 위로 그리고 사랑의 효과가 큰 방법이었는데 정말 쉽고 간단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집에서 꼭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나비 의자 기법입니다. 이 책에서 작가는 우리 뇌에 이미 생긴 부정적 회로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양측성 자극을 줘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측성 자극은 말 그대로 뇌의 왼쪽, 오른쪽을 이제 번갈아 가면서 자극하는 것, 그것을 바로 양측성 자극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나 스스로의 변화를 꾀할 때 필요한 자극이 바로 양측성 자극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방법은 되게 간단한데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의자에 편하게 앉습니다. 의자에 편하게 앉은 다음에 양쪽 손을 이렇게 자기 어깨를 이렇게 감싸 안아 주세요. 그런 다음에 눈을 감고 이제 왼쪽 어깨 한번, 오른쪽 어깨 한번 이렇게 토닥여 주면서 내 스스로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해줍니다. 넌 지금 잘하고 있어. 괜찮아. 넌 다 잘할 수 있어. 너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게 다예요. 이게 끝이에요. 정말 간단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 라고 의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정말 꼭 한번 해보세요. 제가 아까 펑펑 울었다는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 행동을 할 때 자신한테 스스로 되뇌이는 말은 뭐 따로 정해진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말,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 뭐 이런 것들을 하면 되는 거예요. 진짜 신기해요. 이거 정말 한번 해보시면 누군가에게 내가 위로받고 있고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생각해보면 말과 음식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맛있는 음식 먹으면 맛도 좋고 기분도 좋아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음식을 내가 스스로 만들었다고 그 음식 맛이 없어지거나 기분이 나빠지거나 뭐 이러지 않잖아요. 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말을 통해서 우리 뇌가 어떤 자극을 받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 말을 다른 사람이 하느냐 내가 하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비의자 기법을 이용해서 나 자신, 내 뇌를 긍정적으로 자극시킬 수 있는 말들을 많이 하는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거를 한동안 안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요즘에 조금 힘든 일이 있어서 자기 전에 5분씩 이제 하고 자고 있는데 정말 약간 마음의 위로가 많이 됩니다. 잠자리도 한결 편해지고요. 여러분들도 자기 전에 한 5분, 10분만 시간 내셔서 오늘 내가 하루 종일 듣고 싶었던 말, 그리고 고생한 나한테 해주고 싶은 말, 그리고 위로해주고 싶은 말, 그런 말들을 혼자 되뇌이면서 자기 자신을 위로하다 보면은 하루의 마무리가 한결 기분 좋아지실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늘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순간이 닥쳤을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이 책에도 이것을 하는 방법만 나와 있지 이게 무슨 기법이다 이렇게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서 제 스스로 이름을 한번 붙여봤거든요. 바로 절대 내편 소환법입니다. 내가 조금 불편한 상황, 내가 피하고 싶은 상황, 아니면 내가 어려워하는 상황에서 쓰기 좋은 방법입니다. 심리학적으로는 심상화 그리고 자기 대화, 이 두 가지를 합친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겁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PT를 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불편한 사람을 만나야 한다든지, 내가 평소에 너무 두려워하는 일을 꼭 해야만 한다든지, 그럴 때 절대적인 내 편, 그러니까 무조건 나를 지지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가상의 인물을 떠올리는 겁니다. 그런 다음 그 사람이라면 지금 내게 어떤 말을 해줄까 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괜찮아,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나 그래. 지금까지 잘 견뎌왔잖아. 이번에 정말 제대로 한번 부딪혀보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내게 해줄 법한 말을 내 스스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되뇌이는 것만으로도 다그치는 내면, 자기 비하하는 내면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상승하는 게 느껴질 거예요. 저는 이 절대 내편 소환법 이거는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정말 업무할 때, 불편한 사람들 만날 때, 그리고 뭐 독서 모임 할 때, 심지어 테니스 칠 때도 이거를 많이 사용합니다. 왜 그렇게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하냐면 평소에 내가 잘 하지 않을 법한 그런 결정을 하게 도와주는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조금 더 과감해지고 조금 더 용기를 낼 수 있게 되고 조금 더 무모해지기도 해요. 근데 뭐 이게 늘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나한테 이런 모습이 있었네, 나도 이런 걸 할 수 있구나, 이런 경험이 생기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번에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그 위기 그리고 그 떨림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점프력이 더 높아진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허들이 낮아진다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훨씬 더 편하게 그런 상황을 마주할 수 있게 된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 방법을 좀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다 보면은 아마 나도 몰랐던 나의 새로운 모습, 어떤 새로운 발견 뭐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실 거예요. 사실 첫 번째 방법이나 두 번째 방법이나 뭐 이론적으로는 비슷합니다. 내 뇌가 듣고 싶은 말, 그 말을 내 스스로 하자, 뭐 이런 건데요. 이 쉽고 단순한 주문이 가져올 그 마법 같은 변화를 여러분들도 꼭 느껴보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이 책에 나온 한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려 볼까 합니다. 저도 이 책을 읽고 나서 이 부분 때문에 좀 가슴이 울컥 했었거든요. 밀림의 왕이라고 불리는 사자의 어떤 피곤하고 고단한 모습을 본 작가가 이 책을 마무리하면서 쓴 글인데요. 지금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친 사자처럼 대한민국이라는 정글에서 버티고 있다. 지금은 잠시 고된 육아와 생활 전선에 지쳐가지만 우리는 모두 사자보다 멋지고 뛰어난 왕이다. 가족에겐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아들, 딸이자 부모, 배우자이고 많은 위기를 견뎌낸 전사이자 꿋꿋하게 삶을 지켜낸 영웅이다. 어떤 순간에도 잊지 말자. 당신은 밀림의 왕이다. 세상의 중심이다. 당신은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다. 작가의 말처럼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존재이며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느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이 책에 대한 한 줄 평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위주의 쪽집게 과외 수업 이름 스스로를 사랑하기.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정말 사는 게 많이 힘드신 분들 많은 것 같은데 모두들 힘내시고 언젠가 좋은 일이 분명 생길 겁니다. 그날을 기약하도록 하면서 저는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